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딱 들으면 뭔가 엄청난 미래 기술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오래전에 시작됐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네, 맞아요. 무려 1939년입니다. 와, 정말 까마득하죠?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 자율주행차가 완전 최신 기술이라는 우리 생각을 확 깨버리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말이죠.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과거로부터 온 꿈입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가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거의 100년 전 한 세계 박람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보세요. 1939년에 제너럴 모터스, GM이 퓨처라마라는 전시에서 무선으로 조종하는 자동차를 딱 보여줘요. 미래엔 이런 세상이 올 겁니다. 하고 말이죠. 그러다 50년대에는 아예 도로에 무선 케이블을 까는 실험까지 하고요. 그리고 대망의 1958년, 쉐보레 임팔라 한 대가 운전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테스트 코스를 완주해버립니다. 이게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엔지니어들이 붙잡고 있었던 뭐랄까 아주 집요한 꿈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과거의 꿈은 무르익어가고 있었고요. 이제 현대도 점프해 볼 시간입니다. 이 오래된 꿈을 진짜 현실로 만들어준 그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그런데 진짜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는 의외의 곳, 바로 유럽에서 등장합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의 선구자였던 에르니스트 딕만스라는 분이 이끌었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이게 정말 자율주행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이정표가 되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처럼 막 화려한 센서도 아니고요. 그냥 흑백 카메라 딱 4대만 썼어요. 이걸로 1000km가 넘는 거리를 그것도 2번이나 완주했는데 주행 시간의 95%를 사람 도움 없이 갔다는 거예요? 와, 진짜 그 당시 기술 생각하면 이건 거의 마법 아닌가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이름, 구글이 이 판에 뛰어듭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무려 20만 마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단위로 바꾸면 약 32만 킬로미터를 실제로 달려버립니다. 지구를 거의 8바퀴 돈 거리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달리는 동안 사고가 딱 한 번 났는데 그것도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와서 받은 아주 가벼운 사고였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거 진짜 되겠는데?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 차들은 어떻게 앞을 보고 운전을 하는 걸까요? 무슨 초능력이라도 있는 걸까요?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차 지붕 위에서 벨로다인이라는 레이저 시스템이 뱅글뱅글 돌아요. 64개의 레이저가 1초에도 수십 번씩 돌면서 주변을 360도로 싹 스캔해서 3D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범퍼에 달린 레이더, 또 후방 카메라 같은 것들이 힘을 보태주죠. 말하자면 자동차의 아주 정교한 눈과 귀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두뇌, 즉 알고리즘이 이 모든 정보를 받아서 저건 자동차, 이건 사람, 저건 고양이네 하고 순식간에 다 구분해내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기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20만.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 같으세요? 매년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우리가 왜 이 기술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바로 이 숫자가 모든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수많은 사고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놀라운 만큼 단순합니다. 자그마치 90%가 사람의 실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대를 기계에게 맡기려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셈이죠. 인간이 자동차를 운전하게 놔둔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가 한 말인데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결국 이 모든 건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아주 강력한 논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장점이 안전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로 위의 모든 차들이 서로
나 지글 간다. 너 먼저 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착착착 질서 정연하게 달리는 모습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연비는 엄청나게 좋아질 거고요.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교통체증도 글쎄요, 어쩌면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만 있으면 벌써 세상이 바뀌었겠죠? 당연히 이 장밋빛 미래로 가는 길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부터 아주 골치 아픈 윤리적인 문제까지 말이죠.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기계한테 인간의 상식이란 걸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탄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웬 커다란 상자가 툭 떨어졌어요. 자, 이때 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들이받는다? 아니면 피한다? 근데 만약 피하다가 옆 차선 차랑 부딪히거나 길가에 사람을 칠 위험이 있다면요? 와, 진짜 정답이 없죠. 이런 딜레마의 순간에 우리는 컴퓨터한테 어떤 선택을 하라고 미리 명령을 내려둬야 하는 걸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해가 너무 쨍쨍해서 역광이 비출 때 센서는 제대로 작동할까요? 눈이 억수같이 쏟아지거나 비가 퍼부을 땐 또 어떡하죠? 심지어 센서에 흙탕물이 튀거나 해서 고장나면 시스템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보다 어쩌면 더 어렵고 더 복잡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다면 그 책임은 대체 누가 져야 할까요? 차를 만든 자동차 회사?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 아니면 비상시에 개입하지 않은 그저 앉아만 있던 운전자라고 불리는 사람?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건 기존의 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자율주행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뀌는 그런 식의 혁명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외의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솔직히 우리 중에는 그냥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걸 넘어서 운전대 잡고 직접 운전하는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바로 이 운전의 재미라는 게 어쩌면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는 속도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자율주행 혁명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요즘 차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기능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앞차랑 간격 맞춰서 알아서 가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하면 경고해주고 핸들 돌려주는 기능, 또 주차 알아서 해주는 기능. 어때요? 다들 한 번쯤은 써보셨거나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그 변화가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조금씩 더 똑똑해지는 그런 연장선 위에 있는 거죠. 막히는 길에서 운전을 대신해주는 기능이라든지 운전자의 습관을 파악해서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소프트웨어처럼요. 이렇게 기술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손에서 운전대를 넘겨받고 있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봇공학자 폴 뉴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0년, 20년 뒤에도 우리가 여전히 운전대 뒤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상상하는 건 미친 짓이다. 어쩌면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아주 낯선 풍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가요?